안녕하십니까. 미제 목사입니다. 예. 아, 요즘 참 우울한 뉴스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특히 최근에 며칠 동안 날마다 총기 사건이 뉴스가 들리더라고요. 뭐 예전에는 뭐 자주 있어야 일주일에 한 번 뭐 그 정도 간격으로 있었고, 뭐 그 전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몇 번, 그렇게 그 대형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거의 날마다 총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저께인가는 인디애나폴리스 그 페덱스에서 총 쏴서 막 8명 죽고, 또 캘리포니아 어디서도 오늘인가 또 뭐 총 쏘고, 또 그전에도 그저께도 또 어디서 총 쏘고 날마다 있는데, 참 뭐 제가 미국에 총기 갖고 있는 그걸 뭐 다 다룰 수는 없고, 뭐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요. 일단 제가 정확히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몇 년 전에 그 텍사스에서 어느 침례교회죠. 텍사스 침례교회에서 누가 이제 와갖고 총을 막 난사해서 그 교회 수십 명이 죽고, 그 교회는 아예 그냥 그리고 나서 그 교회는 이제 사라졌죠. 지금은 그 교회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달인가에, 여기는 인디애나 여기 시골에서, 보통 이제 시골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 목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미니스트리 어소시에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 마을의 목사들이 다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뭐 이런저런 정보도 공유하고, 뭐 회의 같은 것도 좀 하고, 뭐 협력할 거 있으면 뭐 같이 얘기도 해보고 뭐 그러는데, 그때 이제 주정부 경찰이죠. 스테이트 폴리스에서 이제 누구 이제 대변인 같은 사람이 이제 와서 저에게 이제 몇 가지 조언을 해줬어요. 교회 안에서 총기 사건이 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했는데, 그 중에 그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가 설교할 때 권총을 갖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주정부 경찰에서 저 권고, 그러니까 뭐 해라라고 명령하는 건 아니고 그냥 권고. 왜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성도들은 다 이제 목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가 혼자 이제 뒤쪽을 보잖아요. 문 입구 쪽을. 그래서 누구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총을 꺼내면은 목사가 제일 먼저 빨리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설교하다가,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 하다 빠바바바방 총을 쏘라는 거예요. 근데 참 미친 소리죠. 미친 소리인데, 실제로 저희 지역의 다른 많은 목사님들은, 네, 총을 이제 차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제 총을 이제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생겼고, 교회에. 물론 이제 보여주진 않고 이제 숨겨서 갖고 다니죠. 목사님도 물론 숨겨서 뭐 차고 하겠죠. 뭐 딱 총을 이렇게 대놓고 설교하진 않고. 근데 사랑을 설교해야 되는 목사가 총을 들고 설교를 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진짜 총기 사고가 났을 때 목사가 총을 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권총이 잘 안 맞거든요. 저 군대에 있을 때 K5 그거 좀 많이 쏴봤는데, 이게 소총하고 달라요. 명중이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게다가 소총을 쏠 때 어깨에다 착지하고 이렇게 총을 이렇게 뭐 안 움직이게 하는 상태에서 쏘는데, 권총은 손으로만 들고 쏘기 때문에 이게 좀 반동이 심해서 잘 안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저 총잡이를 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쏜 총이 우리 성도 맞춰서 성도가 죽어봐요. 그럼 그 목사의 그런 트라우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저희 목사를 계속 목회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안 했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총 안 갖고 설교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저는 총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또 지역이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총을 가져오지 말라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갖고 오겠다는 상도들이 몇 분 있었는데, 저는 안 됩니다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고, 대신에 이제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총 갖고 있다고 말하지 말고 보이지 마라. 컨실 해라. 라고만 이제 부탁을 하죠. 한 번은 저희 이제 그 또 이제 그 성도님 중에 한 분과 이제 여기는 제 있는 지역은 다 이제 굉장한 골수 보수 당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한번 했는데 이제 내가 총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이거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막 화가 엄청 막 그 이렇게 막 나갔고 막 예배 끝나고 뭐라고 했냐면은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은 is a human right given by the founding fathers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그분 앞에서 그냥 네 하고 말했는데 뭐 굳이 싸울 필요 없잖아요. 성도하고.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 말했는지도 몰라요. 일단 헌법에 명시가 돼 있죠. 수정헌법 2조에 그 세컨드 어메인먼트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 헌법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그 법적 권리죠. constitutional right이지 인권이 아니에요. human right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founding father,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들이 주는 거는 법적인 권리이고 그 인권은 human rights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완전 틀린 거죠. 그럼 여기서 그 second amendment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그 a well-regulated militia, 그러니까 이제 잘 조직화된이라기보다 통제가 되는, 잘 통제가 되는 그 개인 군벌, 뭐 개인 군사 조직은, 그 사적인 군사 조직은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그 자유로운 스테이트의 주의 그 안보에 필요하기 때문에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그 사람들이 그 무기를 그 보유하는 그런 권리는 shall not be infringed. 그 뭐 통제돼서는 안 된다, 뭐 규제돼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security of a free state.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에요. 스테이트예요. 주. 뭐 성경도 오래 전에 쓰여졌고 미국 헌법도 이게 오래전에 쓰여졌잖아요. 세컨드 어메인먼트가 1789년에 쓰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그런 문서들은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의 뜻, 그러니까 행간을 읽어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그 founding fathers,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한 게 그 총기를 갖고 있는 이유가 security of a free state잖아요. 이게 미국이 아니라 주예요, 주. 미국은 50개 주가 현재 있잖아요. 그 주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제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 가장 두려워했던 거 그게 뭘까요? 일단 왜 건국을 했죠? 그 영국 그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건국을 했어요. 우리는 독립해서 우리 자치를 이루겠다. 우리끼리 통치하겠다. 그래서 그 벗어났는데 각 주가 따로따로 하기 힘드니까 여러 주들이 뭉쳐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 미국은 이제 그 조그만 이제 식민지일 뿐이고 영국은 엄청난 그 제국 세력이죠. 그래서 맞서 싸우기 힘드니까 우리가 뭉쳐서 하나의 세력으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연방 정부가 생겼는데 그러면 그때 건국의 아버지들이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은 그 연방 정부가 또 다른 대영 제국의 그 압제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연방 정부가 각 주들을 통제하고 괴롭히고 압제하고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각 주마다 군대가 따로 있게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연방 정부가 주 정부를 압제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 주에 있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각자 갖고 있던 총으로 연방 정부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갖고 있으라고 했던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싸울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기가 이게 1789년이잖아요. 지금처럼 무기가 엄청 막 발전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 미국의 그 연방 군대나 일반 시민이나 똑같은 무기를 썼어요. 뭐 조총, 엽총 또는 뭐 이제 그 라이플 뭐 이런 거 그 나선 박혀 있는 지금 요즘에 쓰는 소총 다 그런 것들밖에 없었거든요.
미국 2차 대전 때만 해도 2차 대전이 아니죠. 그 뭐야 그 시빌 워 남북 전쟁 때만 해도 그 무기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서 군대와 개인이 갖고 있는 무기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그 연방 군대와 이 개인이 그 잘 조직되고 통제되는 그 사적인 군사 조직이 서로 싸울 수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죠. 내가 뭐 AK 뭐 그런 총을 갖고 있고 내가 M16을 갖고 있고 뭐 한국으로 치면 K2 뭐 이런 K1 이런 총을 갖고 있어도 미군은 탱크가 있어요. 연방정부는 전투기가 있어요. 어떻게 싸울 거예요? 못 싸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싸우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제일 이 수정법을 둔 이유는 연방정부가 압제자가 되는 거를 두려워해서 그래서 주정부의 그 독립성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이제 그 미시간주의 그 주지사가 이제 그 여성 주지사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되는 그런 그 의견을 내고 막 그랬을 때 백인 우월주의자 그 사람들이 막 총 들고 막 몰려가서 그 주 정부 의사당 그 건물을 막 에워싸고 그 안에 침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주지사랑 뭐 그런데 그런 주 의회를 압박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그들이 그토록 말하는 수정헌법이 원하는 것과 완전 정반대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수정헌법과 그런 파운딩 파더스들이 원했던 거는 연방정부에 맞서서 주정부를 위해서 싸우라는 건데 오히려 연방정부 편을 들면서 주정부를 오히려 압박하잖아. 연방정부에 굴복하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뭐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총기 소유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경찰이 할 일이고 개인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거는 경찰이 할 일이고 특히 이제 그 파운딩 파더스들도 건국의 아버지들도 개인을 지켜라면 그걸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그 각 주의 독립성과 안보를 지켜라는 거죠. 누구에게서? 다른 외국이 아니라 연방 정부에게서. 이 수정헌법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거를 아는 미국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들 그냥 뭐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총이 필요하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헌법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더 이상은 연방 정부 군대하고 개인이 싸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뭐 탱크 갖고 있고 뭐 전투기 갖고 있고 바머 갖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싸울 거예요? 불가능하죠. 이제는 총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나마 미국 수정헌법 2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빨리 이게 폐지되거나 개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BJ 목사였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